커밍아웃 스토리, 성소수자와 그 부모들의 이야기. 엄마를 성장시켜준 아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눈물 흘리지 않고 평상심으로 읽어드리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벽장 속으로 들어간 아들. 나는 하고 싶은 공부가 많았던 것 같다. 정치학, 법학을 거쳐 나이 들어 다시 심리학을 공부하였고 현재 직업은 심리상담사이다. 하지만 성소수자에 대해 전혀 배운 바가 없었던 나는 아들이 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이의 힘든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상처를 주며 엄마로서도 상담사로서도 제대로 역할을 해주지 못했다. 앞으로 그 점이 가장 후회되고 평생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될 것 같다. 해피보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둘째 아들은 항상 밝고 부모에게 웃음을 주는 사랑하는 아이였다. 형과 5살 터울로 태어난 둘째는 태어난 지 이틀 만에 방긋방긋 웃기 시작했고 언제나 미소 짓는 얼굴로 날 바라보곤 했다. 아들은 마치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 같았다. 예의 바르고 배려심 많으며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해서 아이 친구들의 부모님들이나 초등학교 선생님들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아이였다. 여자 아이들에게도 인기가 많아 거의 몰표를 받으며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고교까지 전교 회장, 부회장을 맡았고 몇몇 친구 어머니들에게서 딸이 우리 애를 좋아해서 잠도 못 이룬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다.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은 아들이 항상 여자애들에게 둘러싸이곤 한다고 했다. 속썩인 적 없는 아들은 자기 일을 알아서 잘하는 착한 아이였고 난 그런 아들이 마냥 사랑스러웠다. 그러던 아들의 얼굴빛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였다. 아들은 괴롭히는 아이들 때문에 오랜 기간 힘들어하다가 내게 도움을 청했고 나는 해결을 위해 전전긍긍했다. 그때만 해도 난 아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마음이 여리고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아들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16살을 넘길 무렵이었다. 아이가 친구에게 자신이 게이라고 쓴 문자를 보게 되었다. 난 머릿속이 멍한 상태가 되어 한참 동안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곧 아들을 설득하려는 마음으로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내가 성인이 되어도 게이라고 생각한다면 엄마가 인정해 줄게. 나는 아들에게 아직 어려서 성 정체성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남자아이들과 친하고 싶은 마음에 동성애자로 착각한 것 같다고 말도 안 되는 말을 늘어놓았다. 아이 친구 탓을 하기도 하고 어릴 때 얼마나 씩씩했는지 사진도 보여주고 그래도 확신을 하는 아들에게 결국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말까지 하게 되었다. 나는 그것이 곧
아들 자신의 혐오하는 말로 들릴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당시 난 아이의 생각을 돌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아이에게 같이 절에 들어가 6개월쯤 쉬다 오자고도 해봤고, 그렇게 살 거면 차라리 엄마랑 같이 죽자는 말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난 아이가 세상의 편견 속에 불행하게 살아가야 할지 모른다는 걱정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할 뿐 아이의 마음이 어떠할지 헤아리지 못했다. 아들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엄마가 좋은 엄마인 줄 알았더니 실망이라고 했다. 온갖 상처에 아파하던 아들은 결국 믿었던 엄마에게조차 상처를 받고 더욱 어두운 벽장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엄마의 죄책감. 그날 이후 난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죄책감은 내가 아들을 그렇게 키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엄마의 영향을 받고 여성의 동일시된 건 아닌지, 너무 여리고 착해서인지 아닌지, 중고등학교 때 아이를 힘들게 한 녀석들을 혼내주어야 했던 건 아닌지 모두 무지에서 갖게 된 죄책감들이었다. 난 동성애에 관한 영화와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동성애자의 경우 스스로 성적 지향을 알게 되는 나이가 평균적으로 13살에서 15살이고 트랜스젠더는 5, 6세 때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 아들에게 언제부터 성적 지향을 알게 되었는지 물으니 초등학교 때부터라고 대답했다. 난 말도 안 된다며 무시했던 것이 생각났다. 그렇게 일찍부터 알고 혼자 마음고생을 했겠구나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그러던 중 큰아들의 권유로 바비를 위한 기도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다. 영화는 동성애자 아들이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의 극심한 편견과 강요로 힘들어하다가 결국 죽음을 선택하게 된 실화를 다룬 미국 영화다. 아이의 죽음 후 어머니는 마지막 연설 장면에서 매일 아이에게 악에서 나오라며 동성애자에 대한 저주를 퍼부었는데 정작 아이를 지옥에 밀어넣은 것은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토로한다. 영화를 본 후 난 한참 동안 자책에 눈물을 흘렸다.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그 어머니의 모습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많은 자료들 속에서 나는 성소수자들이 얼마나 힘든 날을 겪는지 알게 되었다.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 시도율은 47%에 이르고 77%나 자살 생각을 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았다. 한국 청소년 복지개발원 2006년도 조사. 누가 자살할 정도로 힘든 삶을 살면서까지 성소수자로서의 삶을 선택하려고 하겠는가? 누가 편견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성소수자를 자초하고 싶어 하겠는가? 성소수자의 심리적 어려움은 성정체성 그 자체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적대적 반응과 차별의 경험과 맞닿아 있다. 그 중에서도 성소수자들이 겪는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은 가족들의 거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족에게 성정체성을 이유로 강하게 존재를 부정당한 성소수자들의 자살 시도율은 8배나 높다는 통계를 보았다. 2010년 성소수자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가족이고
가장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도 가족인 것이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누군가에 끌린다는 감정은 부모가 강제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자명한데 난 왜 그때 생각조차 해보지 않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스스로 불행하고 힘들어하다가 겨우 받아들이고 소외감을 이겨내려고 했던 아이에게 그렇게 살면 불행할 거라고 저주를 퍼부었으니 나는 편견으로 뭉쳐있는 동성애 혐오주의자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었나? 난 자식을 믿어주지 않고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 한 어리석은 엄마였던 것이다. 이를 깨닫고 나니 또 다른 죄책감이 밀려왔다. 혼자 괴롭게 보냈을 오랜 시간을 엄마로서 알아주지 못했다는 자책과 아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자신을 혐오하게 만들 수 있는 말로 상처를 준 것에 대한 죄책감이었다. 나는 이 두 번째 죄책감 때문에 앞으로도 평생 미안한 마음을 안고 살 것 같다. 난 엄마로서 아이의 편에서 아이가 어떤 마음인지 한 번이라도 생각했어야 했다. 아들 곁에 서자 더 많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나는 동성애자의 삶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아들이 동성애자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아이의 편에서 힘이 되어주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살아갈 방향. 이러한 죄책감들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던 나는 나와 같은 처지인 성소수자의 부모님들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에 연락해서 부모님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며칠 후 다른 부모들과 만날 수 있었다. 그날 나는 같은 상황의 부모님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많은 힘을 얻었다. 자녀들이 잘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평온을 찾게 되었다. 우리 아이와 어딘가 비슷한 느낌이 드는 당사자들을 보며 친근감이 느껴졌고 자신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희망도 생겼다. 이후 모임은 매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나는 어느새 나와 같은 처지의 부모님들에게 위안을 주고 돕는 입장이 되었다. 자녀의 성정체성을 알게 된 후 부모 모임을 찾는 부모님들, 커밍아웃을 준비 중이거나 커밍아웃 후 부모와 갈등하며 힘들어하는 성소수자 당사자들이 부부 모임을 찾아왔다. 처음 1년 이상은 부모의 참여가 너무 적어 모임을 계속 이어가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함께 모임을 만든 모리님의 헌신적인 노력과 마음을 나누려 찾아오는 당사자들의 간절함이 있었기에 나는 끈을 놓지 않았다.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고 함께하기 위해 시작된 성소수자 부모 모임은 어느덧 4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 부모 모임은 점차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내가 살아갈 방향을 이끌어 주었다. 2014년 6월 퀴어 문화축제에 처음 참가했던 신촌에서의 경험을 나는 잊지 못한다. 그날 나는 아들아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한다라고 쓴 피켓을 들었고 축제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에게서 지지의 박수와 응원을 받았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성소수자의 존재를 반대하고자 모인 수백 명의 보수 기독교 혐오 세력들도 있었다. 한 아주머니는 내 피켓을 빼앗아 부러뜨리고는 바닥을 뒹굴며 소리를 질렀다.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까지 몰고 온 교회의 형태가 어처구니 없었고 양심을 저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급기야 퍼레이드를 막고자 단체로 바닥에 누웠고
우리들은 모두 그대로 서서 기다렸다. 그렇게 3시간쯤 지나고 해가 진 후에야 퍼레이드를 진행할 수 있었다. 어두운 밤 11시가 다 되어 퍼레이드를 함께 마친 수많은 성소수자들과 지지자들을 보면서 난 감격과 슬픔에 눈물을 흘렸다. 1년에 단 하루 벽장 속에서 나와 자긍심을 갖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축제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워 가슴 아팠다. 다음 해에는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퀘어 문화 축제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 마차를 막기 위해 경찰의 보호막이 쳐졌고 각국 대사관과 외국계 회사들, 인권단체들이 준비한 100개의 부스가 만들어졌다. 우리 부모 모임도 부스를 만들어 행사에 참여하였고 그 후 매년 열리는 퀴어 퍼레이드에서 점차 더 많은 성소수자 부모들과 함께 행진하며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꼈고 나는 더 단단해져 갔다. 내 발걸음은 힘차고 가벼워졌으며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2016년 5월 부모 모임은 아시아 LGBT 부모 모임 초청 포럼을 개최하였다. 그날 중국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오신 아버지의 가슴을 울리는 발언을 잊을 수 없다. 그는 목숨 다하는 날까지 자식을 위해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인식을 바꾸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어디나 같구나. 내가 바라는 세상, 성소수자 부모 모임의 존재는 점차 세상에 알려지게 시작했고 그 일에 매진하며 나는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성소수자 교육을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든 달려가 강연을 하였고 퀴어 영화제, LGBT 인권 포럼 등 각종 성소수자 단체의 행사에 패널로 참여했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행사에서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발언도 하고 차별금지법을 위한 행사와 성소수자의 군인권을 위한 시위에도 참가하였다. 여러 신문, 방송 매체와의 수많은 인터뷰에서 성소수자 부모 모임을 소개하고 성소수자의 권리를 피력하였다. 그런데 난 어느새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뛰는 인권 활동가가 되어 있었다. 또 나는 상담 심리사로서 많은 성소수자들과 가족들을 만나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며 세상에서 혼자만 고립되었다고 느끼는 성소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상담 종사자들이 성소수자 내담자에게 자신의 편견대로 상담을 하여 오히려 우울 및 자기 혐오 등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고 상담 심리사가 성소수자와 가족들을 상담할 때 알아야 할 지침들을 모아 가족의 거부로 인한 성소수자의 정신건강 연구라는 논문을 써서 학회지에 등재하였다. 이제 22살이 된 둘째는 미국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고군분투하며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아들이 대견하다. 큰아들은 잘못된 사회인식을 바꾸겠다고 인권활동을 하는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응원해주고 있으며 남편도 다른 성소수자들을 돕는 일이 결국 우리 아이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될 것이라며 격려해 준다. 아들 덕분에 나는 소수자의 인권에 눈뜨게 되었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무엇보다 아들은 그동안 스스로 좋은 엄마라고 착각했던 나를 깊이 반성하고 돌아보게 해주었다.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었던 아들은 더 이상 나아가 엄마를 성장시켜 주었다. 나는 아들에게 상처를 준 행동을 사과하고 이제 엄마는 사회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온갖 혐오를 버텨내고 꿋꿋이 자신의 길을 가는 아들이 자랑스럽고 고맙다. 또한 편견과 차별로 힘겨운 시간을 견뎌내면서도 자신을 인정하고 당당히 살아가는 모든 성소수자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내가 바라는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비성소수자와 성소수자가 서로 존중하며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이다. 성소수자들이 벽장성에 숨지 않고 자기만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는 세상, 부모에게 당당히 커밍아웃을 할 수 있고 부모도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세상,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상처받거나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다. 지금껏 수많은 성소수자들과 가족들에게 고통과 비극을 안겨준 혐오와 편견이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날을 위해 우리 모두를 응원하며 성소수자 부모 모임은 오늘도 세상에 외친다. 성소수자가 행복할 권리, 당신이 행복할 권리와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교회 목사로서 대신 죄송하다고, 몰라서 그러신다고 이해하고 용서해 주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